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6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외롭지 않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예금이 얼마나 되세요? 어머님, 주식은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서 모르는 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제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떠났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그게 뭐였지? 손에 든 걸 보니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안에 든 걸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체 뭐지? 며느리가 없을 때 혼자 조용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당하다니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준 게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도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절대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아요. 40평 아파트인데 남편이랑 같이 산 지 48년이 넘었어요. 15층이라 전망이 참 좋아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거든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내리고 사계절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남편은 법무법인을 운영했어요. 변호사였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소.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요. 여기서 생활비 500만 원 쓰고 아들 교육비 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모아서 지금 15억 정도 돼요. 은행 예금으로 다 넣어뒀어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자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죠. 그리고 이 집도 있어요. 시세가 25억 정도 돼요. 남편이 30년 전에 6억에 샀는데 많이 올랐죠. 대출도 없어요. 완전히 제 집이에요. 아들 태준이는 올해 43살이에요.
대기업 이사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죠.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일해요. 월급은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하루는 평범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줬죠. 남편이 나가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서예도 배우고 수다도 떨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녁에는 남편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놓았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오고 친정 식구들도 오고 20명 가까이 모여서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이 쓸쓸해졌거든요. 가족끼리 모여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때문에 힘이 나. 아들이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집에 들렀고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다 있어. 효자였어요. 4년 전 봄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싶었죠. 토요일 오후 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태준이가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인사했어요. 두 손으로 선물을 건넸죠.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목소리는 밝았는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키는 167cm 정도 됐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도 명품이었어요. 첫인상은 화려하고 세련됐어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게 신경 쓰였지만요. 어머님 앉으세요. 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최유진이라고 해요. 38살이에요. 아, 우리 태준이보다 5살 어리네. 네. 직업은 뭐예요? 외국계 회사 다녀요. 마케팅 팀장이에요. 아, 그래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유진이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구나. 저는 며느리감을 볼 때 경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2년 됐어요. 올해 만났네. 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유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 눈으로 집안을 훑는 게 보였어요. 거실 인테리어, 가구, 창밖 한강 뷰까지요. 특히 장식장에 있는 골동품을 오래 쳐다봤어요. 뭘 그렇게 둘러보지? 약간 불편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 이만 갈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태준이가 좋아하니까. 유진이는 그날 이후로 가끔 집에 왔어요. 한 달에 1번 정도요. 올 때마다 뭔가 챙겨왔어요. 비싼 과일이나 고급 한과 같은 거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 고마워라. 네. 그런데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같았어요. 명절에도 유진이는 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유진이가 아침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도와줄래? 네. 유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어요.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나물 무치는 것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 때도 유진이는 왔어요. 65번째 생일이었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유진이가 선물을 줬어요. 명품 스카프였어요. 와, 이거 비싼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마워, 유진아.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품이었어요. 이상하네. 왜 가품을? 좀 서운했어요. 1년 후 태준이가 청혼했대요. 엄마, 유진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반대할 수 없었죠. 엄마도 유진이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아들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어요. 300명 정도 초대했죠. 유진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자. 저는 웃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결혼 후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같이? 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그래. 좋지. 사실 외로웠거든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게 쓸쓸했어요. 유진이도 찬성해요? 네, 유진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말? 네.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유진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내가 오해했나 봐. 한 달 후 태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저희 집으로요. 방이 4개라 태준 부부가 한 방 쓰고 저는 안방 쓰고 하나는 서재로 하나는 손님방으로 쓰기로 했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태준 부부가 출근하면 저는 집안일 했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2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2달째부터 유진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예금이 얼마나 되세요? 갑자기 제 재산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좀 있어. 얼마나요? 10억? 20억?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유진아, 그건 좀. 어머님, 나중에 태준이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알고 싶어서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결국 저는 대답했어요. 15억 정도 돼. 10억이요? 와. 유진이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리고 이 집은요? 25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총 40억이네요. 유진이가 계산을 했어요. 왜 저렇게 좋아하지? 불편했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물어봤어요. 어머님, 주식은 하세요? 아니, 안 해. 왜요? 요즘 주식해야 돼요. 난 은행 예금이 안전해서 좋아. 그럼 손해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어머님, 제가 주식 좀 알아요. 제 명의로 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내 명의로? 네. 어머님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유진이가 짜증을 냈어요.
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고마운데 난 괜찮아. 에휴.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계속 제 재산 얘기만 했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보관하세요? 내 방에. 어디요? 서랍에. 금고는 없으세요? 없어. 어머님, 위험해요. 금고 사세요. 괜찮아. 제가 사드릴까요? 아니야. 유진이는 계속 제 재산 관리에 간섭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통장 한번 보여주세요. 왜? 제가 재무 설계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님, 태준이 아들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진아, 이건 내 돈이야. 지금은 어머님 거지만 나중에 다 태준이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내 거야. 어머님, 유진이가 화를 냈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집착하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이가 태준이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재산 관리 엉망이야. 왜? 은행 예금만 10억이나 있어. 주식도 안 하고. 엄마가 안전한 걸 좋아하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가 관리해야 해. 우리가? 응.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어차피 우리 거?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내 재산만 노리는 건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뭔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차를 바꾸려고 해요. 차? 네. 지금 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몇 년 됐는데? 5년 됐어요. 5년이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 해요. 유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5천만 원? 네. 벤츠 E클래스 사려고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태준이 이사인데 그 정도는 타야죠. 유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님, 태준이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태준이 물려받을 돈인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유진이가 다그쳤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15억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다음 주에 계약해야 해요. 유진이가 재촉했어요. 사흘 후 저는 결정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았어요. 집에 와서 유진이한테 줬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써라. 네.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유진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인테리어 좀 하려고요. 인테리어? 네. 우리 방이요. 너무 낡았어요. 그래.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아니에요. 벽지도 다 바래졌고 가구도 오래됐어요. 그럼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이요. 또 큰 돈이었어요. 3천만 원? 네. 전체 다 바꾸려면 그 정도 들어요. 유진아, 지난번에 5천만 원 줬잖아. 그건 차 산 거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달라는 거 아니니? 어머님, 유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유진아, 아니면 저희가 나갈까요? 나간다고? 네.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협박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줬어요. 3천만 원을요. 통장 잔액이 10억 2천만 원이 됐어요.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다가 다 털리겠는데 불안했어요. 한 달 후 또 유진이가 왔어요. 어머님, 저 사업 하나 하려고요. 사업? 네. 친구랑 카페 차리려고요. 카페? 네. 강남에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요. 1억이라고요? 1억? 네.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 합쳐서요. 유진아, 그건 너무 많아. 어머님, 제가 돈 벌어서 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 저 정말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유진이가 빌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1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어머님, 미안하다. 이건 못 줘.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건 안 돼. 유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희 나갈게요. 뭐? 태준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어머님 혼자 사세요.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나가는 건가? 태준이도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나가요. 왜? 어머님이 우리 도와주기 싫대요. 엄마,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1억을 달라는데 그건 너무 많잖아. 1억이요? 카페 하겠대. 태준이가 유진이를 봤어요. 여보, 1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빠도 엄마 편 들 거야? 그게 아니라. 좋아. 나 혼자 나갈게. 유진이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태준이가 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게 뭐지? 그날 밤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친정에 갔어요. 그래. 엄마, 1억 좀 도와주세요. 태준아, 그건 너무 많아. 엄마, 유진이 정말 화났어요. 그래도, 엄마, 제발이요. 태준이가 빌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결국 1억을 줬어요. 통장 잔액이 9억 2천만 원이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5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겠는데. 그때였어요. 집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만난 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젊은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혹시 이정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자가 주변을 살폈어요. 저기, 여기서 얘기하기 그런데 잠깐만 따라오시겠어요? 누구세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이거 받으세요. 여자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뭔데요? 시어머님 조심하세요. 뭐? 이거 꼭 들어보세요. 혼자 계실 때요. 여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저는 최유진 씨 남편 회사 동료예요. 유진이 남편? 우리 태준이 회사 동료? 아니요. 최유진 씨 전 남편이요. 전 남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가 재혼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최유진 씨, 재혼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 사람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거 들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대체 뭔데요? 녹음 파일이요. 최유진 씨가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요. 녹음 파일? 네. 제 전 남편이 녹음한 거예요. 왜 녹음을 했는데요? 최유진 씨가 전 남편도 똑같이 속였거든요. 재산 다 뺏고 이혼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녹음한 거예요. 최유진 씨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숨겨뒀대요. 그런데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자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희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최유진 씨한테 완전히 당하셨거든요. 재산 다 빼앗기고 요양원 가셨어요. 요양원? 네. 억지로 보낸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님,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저 가볼게요. 최유진 씨한테 들키면 안 돼요. 여자가 급하게 떠났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방문을 잠갔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USB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도 있었어요. 시어머님, 이 녹음 파일 꼭 들어보세요. 최유진이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정민수의 아내 올림.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6월 10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8월 30일. 최근 파일을 먼저 들어봤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카페에서 녹음한 것 같았어요. 배경 소음이 들렸어요.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랑은? 아, 그 할망구.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망구라고요? 요즘 재미있어. 돈 뜯어내는 게 얼마나 뜯었는데? 지금까지 5억 8천 뜯었어.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대박. 어떻게 뜯었어? 쉽지. 차 산다. 인테리어 한다.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시어머니가 그냥 줘? 응. 태준이가 조르면 무조건 줘. 태준이는 알아? 당연히 모르지. 나 혼자 챙기는 거야. 너 진짜. 친구들이 또 웃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10억이래. 거기다 집까지 합치면 40억. 헐, 대박. 그치?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한 거야. 완전 계획적이네. 당연하지. 난 원래 계획적이잖아. 저는 듣다가 멈췄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이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태준이도 모르게요. 저는 다른 파일도 들어봤어요. 2024년 1월 5일 파일이었어요. 유진아, 시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야? 모시긴. 재산 다 빼돌리면 요양원 보낼 거야. 요양원? 응. 그럼 집도 내 거 되잖아. 시어머니가 가려고 해? 안 가도 돼. 강제로 보내면 돼. 어떻게? 치매 걸렸다고 하면 돼. 의사소견서 위조하면 되고. 너 진짜 무섭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유진이가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재산 다 빼돌리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퇴근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유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이제 알았어.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제가 시켜드릴게요. 유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가짜로 보였어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고마워. 네. 유진이는 제가 알았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할 거야. 반드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와 태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다니던 법무법인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USB를 보여줬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변호사가 파일을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죠? 며느리분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네요. 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있었고요. 맞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건 사기예요.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미 받아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더요? 네. 녹음 파일도 좋지만 며느리분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어르신이 준 돈이 정말 차나 인테리어에 쓰였는지요.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분 몰래 진행하세요. 들키면 증거 인멸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방을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서류를 찾았어요. 통장이 있었어요. 유진이 명의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제가 준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근데 차를 산 기록은 없었어요. 대신 명품 가게에서 2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카지노에서 3천만 원을 잃었고요. 차를 산 게 아니었어. 3천만 원도 확인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 준 게 아니었어요. 주식 투자로 다 날렸더라고요. 1억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를 차린 게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나머지는 명품 사는데 썼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저는 통장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겼죠.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시 갔어요. 이거 봐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소장 쓰시죠. 근데 태준이는 어떡하죠? 아드님요? 네. 태준이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혼자 한 거예요. 아드님한테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죠. 저는 고민했어요. 태준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태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태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없을 때 얘기할게. 내일 점심에 밖에서 만나자. 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점심에 태준이를 만났어요.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준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들어봐. 태준이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야. 유진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봐. 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유진이가 엄마한테 받은 돈 쓴 내역이야. 태준이가 사진을 봤어요. 차 산 게 아니었어요? 응. 명품 사고 카지노에서 날렸어. 인테리어도 주식으로 다 잃었어. 카페도 친구한테 빌려주고 명품 샀어. 태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유진이가 날 속인 거예요? 너뿐만 아니야. 엄마도 속였어. 태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 잘못 없어.
유진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유진이 잘못 봤어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아, 엄마가 유진이 고소하려고 해. 네, 사기죄로. 엄마,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편이에요. 당연히. 유진이랑은 이혼할게요. 그래. 잘 결정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저는 태준이를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유진이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좀 나갔다 왔어. 저녁 드셨어요? 응.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최유진, 죄명 사기, 접수하시겠어요? 네. 그럼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유진이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어요. 유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고소했지. 네, 너 사기죄로 고소했어.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날 속이고 돈 받아간 거 다 알아. 그게 차 안 샀지? 인테리어 안 했지? 카페도 안 차렸지? 유진이가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었어.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금까지 5억 8천 뜯었어. 유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한 짓이지. 어머님, 제발. 경찰 조사 잘 받아. 그리고 돈 다 돌려줘. 어머님,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너 날 할망구라고 불렀지? 죄송해요. 재산 빼돌리고 요양원 보낼 계획이었지? 아니에요. 그건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어.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너 재혼이지? 네. 전 남편도 똑같이 속였지? 재산 빼앗고 이혼했지? 유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 전 남편 시어머니도 요양원 보냈다며? 어머님, 너 전문 사기꾼이야. 유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태준이가 유진이를 봤어요. 여보, 태준아, 너도 들었지? 네, 엄마. 태준이가 유진이를 차갑게 봤어요. 여보, 나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이혼하자. 태준아, 나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태준아, 제발. 그리고 엄마 받은 돈 다 돌려줘. 5억 8천만 원이요? 그래. 일주일 안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안 갚으면 재산 압류할 거야.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태준아,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 태준아, 너 나가. 오늘 당장. 어디로 가요? 내 친정이든 어디든 가. 여기는 이제 내 집 아니야.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30분 후 캐리어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 잘못 봤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니까.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태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희님, 최유진 씨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에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최유진 씨,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명품 사고, 카지노하고, 주식 투자하고, 차는 안 샀습니까? 아니요. 인테리어는요? 안 했어요. 카페는요? 안 차렸어요. 경찰관이 기록했어요. 피해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유진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지? 죄송합니다. 태준이랑 결혼한 것도 내 재산 때문이었지?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네. 죄송합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사기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태준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검찰로 넘어간대. 다행이다. 태준아, 이혼 소송은 어떻게 돼? 다음 주에 첫 재판이에요. 그래. 잘 될 거야. 네, 엄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유진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로 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명품 구매, 카지노, 주식 투자에 썼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제 아들과 결혼해서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금까지 5억 8천 뜯었어. 재산 다 빼돌리면 요양원 보낼 거야.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인, 이 녹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울었어요. 피해자분,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처벌을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돈도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유진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합의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돈은 저희가 갚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돈댁, 따님이 한 짓이 너무 악질적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서 갔어요. 2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됐어요. 다시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유진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5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결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갈취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이에 피고인 최유진을 징역 3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3년 실형이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피고인은 즉시 구속됩니다. 교도관이 유진이를 데려갔어요. 유진이가 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태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끝났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너 잘못 아니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유진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3년 중에 아직 2년 6개월이 남았죠. 태준이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혼자 저랑 살고 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이제 지난 일이야. 돈은 유진이 부모님이 대신 갚았어요. 5억 8천만 원을 다 돌려받았죠.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 관리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돈 주지 마세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조사해 보세요. 저처럼 증거를 확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사기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